大家好，我是刘老师.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HSK 5급 독해 2부분 63번 문제를 풀이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보기와 지문을 읽어주세요. 자, 다들 지문을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63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는 보기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A번부터 한번 같이 보죠. 锻炼手指很关键. 손가락을 단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했는데요. 关键이라는 단어는 글의 핵심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는 것은 A번에서 锻炼手指, 손가락을 단련하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단련에 관한 내용은 지문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다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기 B번이에요. 大脑结构与手指长短有关. 대뇌의 구조가 손가락 길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대뇌 구조, 그 다음 손가락 길이가 본문에서 언급되었나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大脑结构, 그 다음 手指长短, 이 두 개의 어휘가 다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B번이 답일 가능성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기. 无名指长的人更适合做科学家. 약지가 긴 사람이 과학자를 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손가락이 약지가 다들 더 길지 않나요? 그럼 나도 과학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 아니네 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아니다 싶은 내용은 일단 배제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번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답이 되려면 약지가 긴 사람이 과학자에게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답이 되려면 B번 대뇌 구조와 손가락 길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야지 10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이 답이려면 B번도 답이어야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10번을 지워줄 수가 있겠네요. 약간 언어 영역 같다, 그죠? 자, 그 다음 D번 보기. 方向感好的人学习吸收能力差.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방향 치어야 공부를 잘하는 건가? 역시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본문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답을 연관시켜서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일단 ABCD 보기 파악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미 대충 훑어봐도 B번이 답이라는 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을 한번 지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科学家通过研究发现一个人的手指长短反映了大脑的结构. 이게 첫 문장인데요. 일단 시작을 科学家通过研究发现, 과학자들이 뭘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通过研究发现,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대요. 처음 지문 시작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를 벌써 보여주겠다라고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약간 거짓을 내어놓으면서 반전을 주면서 함정에 빠뜨리고 싶다. 그렇다면 보통 HSK 지문에서는 주어가 불특정 다수 확실하지 않은 사람, 카더라 통신을 언급을 하죠. 근데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건 벌써 이미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그 다음에 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거는 the shoulder 장短, 한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反映了大脑的结构, 대뇌 구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B번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 문제에서 쌤이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거, 독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을 하나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장 부호를 꼭 눈여겨보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문장 부호 쉼표가 있다면 해석을 붙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자. 여기서 쉼표가 3개 보이시죠? 자, 그래서 科学家通过研究发现,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 아까는 해석을 사실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문장이랑 같이 붙여서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대뇌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했어요. 자, 쉼표는 해석을 항상 이어가려고 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콜론 나왔습니다. 점 땡땡 두 개 찍힌 콜론. 콜론은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그렇다라는 건 방금 이거는的手指长短反映了大脑的结构를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첫 줄에 대한 내용의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글에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세미콜론이 나와요. 세미콜론은 건널 수 없는 강이야. 건널 수 없는 강. 한번 넘어가면 끝이에요. 보통은 앞뒤의 내용이 반대되거나 혹은 대비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눈여겨봐 두시는 게 또 답을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方向感好的人 하면서 방향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번에서 方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 세미콜론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学习吸收能力 이 부분은 분명 이쪽 마지막 줄에 吸收能力 이 부분은 셋째 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세미콜론을 끼고 있다. 이 지문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도 우밍르 장더런 약지가 긴 사람 우밍르 장더런은 분명 이쪽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학 얘기는 세미콜론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밍르 장더런과科学家를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D는 이 세미콜론 덕에 쉽게 부정을 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지문 해석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혹시나 더 어려운 해석의 지문을 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한 지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세미콜론만 눈여겨보신다면 오답에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문 해석을 들어가 보죠. 자, 其中无名指比食指长的人想象力更加丰富并且有较强的方向辨认能力. 자, 여기까지가 세미콜론 앞부분이에요. 그 중에 약지가 비 뭐보다 비교문이 나왔죠. 食指 식지입니다. 식지는 어디 검지를 뜻해요.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입니다. 독해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구조조사 더입니다. 이 지문에서. 자, 아까는 문장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구조조사 더. 이 구조조사 더들이 문장을 길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 구조조사 더 파악을 잘하는 학생이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밍즈가 만약에 우밍즈, 시즈 이런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얘가 얘보다 긴 사람 라고 할 수 있겠죠. 약지가 식지보다 긴 사람이 상상력이 더 풍부하다. 并且 게다가 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 그 뒤에 더 확인을 하시고 방향 식별 능력을 갖고 있어. 어떤 방향 식별 능력? 비교적 좋은 방향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약지가 식지보다 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접속사가 나오면 대비 역접에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세미콜론과 함께 를 끼고 왔어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네 라고 이미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봤더니 시즈 식지가 먼저 나오고요. 우밍즈 약지는 뒤에 나오네요. 식지가 약지보다 긴 사람은 시소 흡수하다. 자,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구조조사 더가 한참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自然科学知识와数学知识를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시소부터知识까지가 구조조사 더를 끼고 능리를 수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지식과 수학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독해력을 상당히 조금 구조 파악을 하면서 독해력을 향상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긴 지문을 만났을 때 보통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이유는 구조 파악을 하지 않고 단어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는 게 독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꼽아보죠.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처음 시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글의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B번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장 부호를 잘 확인을 하자. 특히 콜론, 세미콜론 이런 것들이 독해에서 구조 파악하는데 지문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세미콜론은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섞어서 써서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콜론은 부연 설명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조사 덜을 제대로 파악하자. 구조조사 덜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지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지막은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